시어머니의 참견과 압박에 참지 못하고 그야말로 남편을 반품해버린 여자입니다. 반품,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놈이랑 왜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훈훈한 얼굴 하나 빼고는 잘난 거 하나 없는 속빈 강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름 나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건만 최대 빌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동년매 분들에 비해 패션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동안이셔가지고 처음에는 젊게 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은 조선시대 그 자체셨네요. 저를 보더니 가장 먼저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살이야? 28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쩌다가 여태껏 결혼을 안 한 거야? 그 나이면 노산이야, 노산. 어느 세월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려고 그래? 그때 제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결혼을 준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초면에 노산이라고 해버리시니까 위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어떤 누구보다 손주에 대한 로망이 엄청나셨어요. 오죽하면 초면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나는 있잖아,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란다. 그저 손주만 바로 낳아주면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몸 관리해야겠지? 엄마 몸이 건강해야 똑똑하고 튼튼한 아기가 나오는 거야. 초반부터 손주 타령을 하셔서 그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많은 부모님이 손주를 원하시잖아요. 그 정도쯤은 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큰 문제로 삼진 않았어요. 결혼식 날을 잡고 상견례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늘 임신 얘기를 하셨어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아이부터 갖는 게 어떠니? 나는 네가 꼭 30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아직 안 늙어봐서 몰라. 여자 나이 30 넘잖아? 뼛속부터 달라진다니까. 요즘 애들 워낙 결혼이 늦어서 노산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분명 늙으면 후회할 거다. 자고로 출산은 빠를수록 좋은 거야. 이왕이면 20대 중반 때 떡하니 낳으면 좋으련만 이미 늦어버린 걸 어쩌겠어.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야지. 너 혹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회식이니 뭐니 하면서 여자가 밖에서 술 먹는 거 아니다. 몸에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아 보이니까 앞으로는 회식 그런 거 참석하지 마. 마음 같아서는 그놈의 회사 결혼하자마자 딱 관두면 좋겠구먼. 어차피 애 낳으면 관두고 애만 돌볼 거 아니니. 여자는 자고로 애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인생 최고의 업적이고 성취야. 나 봐라.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워냈잖니. 나는 이제 손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책임감 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지. 그게 여자의 역할이야. 가끔은 숨이 턱턱 막히는 이야기를 하곤 하셨지만 그 외에는 너무 잘해주시기도 하셨고 워낙 어른이시니까 그저 네네 하며 넘겼습니다. 그때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결국 저는 그 집에 시집을 가고 말았네요. 제 팔자를 저 스스로 꼰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시모의 임신 압박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그래도 시댁 어르신이니까 최대한 좋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얄짤없이 저를 추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위해서 네가 뭘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 허구한 날 직장 다니느라 바쁜 데다가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더만 무슨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어디 한번 일장 연설이라도 해봐. 좀 들어보게. 저 요즘 퇴근하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신혼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보다 임신을 원하는 건 저희예요. 좋은 소식 생기면 어머님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불안하니까 그렇지. 네 나이 곧 30인데 어느 세월에 애를 낳아 키워? 에이, 어머님. 주변에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애 낳은 친구 하나도 없고 저 아직 젊어요. 요즘 다 30 넘어서 결혼하는데 다들 애 잘 낳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서도 아직 손주 있는 사람 없다면서요. 없긴 왜 없어? 개념 없는 애들이야 뭐 흥청망청 놀다가 결혼 늦게 하겠지만 생각 똑바르게 잡혀있는 애들은 죄다 애 낳고 잘만 살더라. 내가 큰 걸 바란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거 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니? 너는 꼭 내가 임신 얘기만 꺼내면 표정이 굳더라. 아,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한 거야? 결혼 허락받을 땐 간도 쓸개도 죄다 빼줄 것처럼 굴더만 이제 와서 내 말이 듣기 싫다 이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일이 좀 바빴어가지고 피곤해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놈의 직장도 그래. 아니, 넌 뭐가 그렇게 바빠? 거기는 신랑 있는 유부녀한테 뭘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다니? 회사가 눈치가 있으면 퇴근 시간도 딱딱 맞춰줘야지. 집에 얼른 가서 저녁 차려야 할 새댁 입장은 왜 생각을 안 해주는 거니? 어머님, 회사는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갑작스런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왜 유부녀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그런 건 총각이나 애 있는 유부남 직원을 시켜야지. 왜 가정도 있는 여자한테 그런 큰일을 떡하니 맡겨놓냐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허구한 날 야근하고 주말 근무도 한다며.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건강한 애가 들어서겠어? 나는 네가 하루빨리 직장 때려치우고 애 낳고 육아에 집중했으면 딱 좋겠어. 요새 하도 남녀 평등 어쩌고 외쳐대니까 여자들도 정년까지 일해도 되는 줄 알지. 그건 다 말뿐이야. 아, 주위 둘러봐라. 그때까지 직장 다니는 여자가 어디 흔하니? 다 관두고 육아하느라 바쁘지. 아무튼 난 네가 직장 다니는 꼴 오래 못 본다. 올해 안에 때려치우던지 해라. 이러니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어머님은 항상 본인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죄다 끊어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남편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인간은 늘 멀찍이서 TV를 보고 있거나 못 들은 척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공격을 온전히 받아내는 건 제 몫이 됐죠. 결혼 생활이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 싶더라고요. 하나에서 둘이 되고 셋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때는 무인도에 혼자 갇혀진 기분이 들었던 걸까요? 모든 비수가 저에게 날아와 꽂히는데 저를 보호해주는 이 하나 없는 이 기분은 신혼 초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남편과 트러블이 잦았네요. 저희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건 시어머니의 임신 타령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건만 알고 보니 허풍쟁이였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변명에 회피 본능까지 환장의 콜라보였네요. 연애 시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수입과 결혼 후 알게 된 실수령액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한테 허세를 부리며 수입까지 부풀려 말했던 거예요. 아무리 잘 보이고 싶어도 그렇죠.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까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여자보다 못 벌면 그게 남자야?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 네가 나보다 많이 버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온 걸 어떡해. 어쨌든 앞으로 많이 벌면 되잖아. 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라고.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라. 알지? 나 한다면 한다는 거.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네요. 연애할 땐 그토록 헌신적인 사람이더니 결혼한 후에는 거의 뭐 남남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잡은 물고기는 밥도 안 준다는 형편없는 놈이 바로 내 남편일 줄이야. 그때는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보다 찌질하게 숨어있는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남편이 쥐꼬리만한 월급 탓에 맞벌이를 피할 순 없었어요. 대출받은 것도 갚아야 했고 남편이 결혼 전 사업을 하다 시원하게 말아먹고 빚까지 들고 장가온 덕분에 쉼없이 노예처럼 일만 해야 했죠. 그 사정을 알 리 없는 시모는 얼른 직장 관두고 임신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2배로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마치 저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해보시겠다는 듯 저를 더 못살게 굴었어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회사 앞이라고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나가봤더니 제 손을 턱 잡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말렸죠. 어머님, 제가 지금 근무 중이어서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금 근무가 중요해? 예약 잡아놨으니까 얼른 가자. 어딜요? 엄청 유명한 난임 박사 있거든? 거기 가면 3개월 내에 다 임신한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저를 끌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았어요. 자리를 비우기 곤란해요. 예약이 오늘 갑자기 잡혀서 그래.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해서 예약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한대. 우린 운이 엄청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야 돼.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시어머니 탓에 저는 말릴 새도 없이 택시에 탑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한 가정집이었어요. 딱 봐도 이상한 곳이었죠. 병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도 않은 곳에서 무슨 난임 치료를 하겠다고 하니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대체 뭐가 또? 여기 예약하려고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알아? 어머님, 저희 아직 결혼한 지 1년 막 지났어요. 아직 임신이 안 되는 건 난임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다림이라고요. 만약 3년이 지나도 임신 안 되면 제가 스스로 난임센터 가볼게요. 이런 식은 저도 싫습니다. 뭐? 싫어? 너 지금 내 성의 무시하니? 여기 누가 봐도 이상한 곳이에요. 이름 모를 가정집에서 무슨 난임 치료를 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노력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터놓고 얘기를 좀 해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희 아직 갚아야 할 대출 많이 남았고요. 그 사람 예전에 사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진 빚도 갚아야 돼요. 그러려면 저희 둘이 일단 열심히 벌어서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요. 물론 저도 애기 낳고 싶죠. 직장 관두고 임신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쪼들리는 걸 어떡해요. 일단 지금은 같이 돈을 벌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상황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준비하고 싶지. 지금은 좀 섣부르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 대출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빚도 재산이고 그거 갚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남들은 임신하고 외벌이로 잘 먹고 잘 살더만. 하여간 너는 툭 하면 불평불만. 아주 지겨워 죽겠어.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 것이지. 뭐 쪼들려?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뭐가 쪼들려? 네가 낭비벽이 심한 거겠지. 내 말은 남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 걸 왜 너네는 어렵게 생각하냐는 거야. 일하는 걸로 내 앞에서 유세 부릴 생각하지 마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돈 그거 조금 버는 거 가지고 우리 아들 기죽이는 재미로 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버느라 시댁도 못와 약속도 안 지켜 시어미 전화도 안 받아. 내가 뭘 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하니?
어머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어머님 댁 가잖아요. 전화도 바로바로 받을 순 없지만 항상 회신했고요. 그리고 저 남편한테 돈 번다고 유세 부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사정과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어쩌나?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행차해 주시고 정말 눈물겹네, 눈물겨워.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듣기 싫어!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하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나도 이젠 됐다. 앞으로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으마. 됐니? 그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네요. 죄송하다고 제가 경솔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더니 그제야 조금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입을 꾹 닫고 살았어요. 그분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걸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죠. 결국엔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 씁쓸하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남들 고부관계처럼 어려운 사이가 아니라 고민도 터놓고 말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막역한 사이가 되고 싶었거든요. 남편과의 불화, 시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업무상 트러블까지 점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의 길을 기어코 죽이고 싶으셨던 건지 업무 시간 내내 전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한창 바쁠 때 집에 오라고 명령조로 말하시더라고요. 거역하면 또 삐지실까봐 겨우겨우 둘러대고 시댁에 가보면 배고픈데 혼자 밥 먹기 외로워서 불렀다. TV가 갑자기 안 나온다. 뭐 이런 류의 이유로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마치 제가 하는 일은 별것도 아닌 하찮은 일이라는 듯 무시하실 때마다 꾹꾹 화를 눌러 담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래도 노력하잖아요. 어머님한테 좋은 며느리 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제 입장을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면 정말 서운해요. 네 나이 벌써 30이야.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결혼 전부터 꾸준히 얘기했지. 30 되기 전에 애 낳으라고. 그 나이 들 때까지 애를 못 갖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나도 내 인생에 계획이라는 게 있어. 더 늙기 전에 손주를 보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니? 내 계획이 너 때문에 틀어졌는데 너 같으면 곱게 며느리를 봐줄 수 있겠어?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 손주만 오매 불면 기다리고 있을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내가 속이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저도 힘들어요. 임신이 왜 안 되는 건지 저도 궁금해 미치겠다고요. 근데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건강한 아기가 찾아오겠어요? 제가 요즘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 받는 건 아세요? 불면증에 거식증까지 걸렸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다투고 실망하고 헐뜯는 와중에도 제가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누구보다 임신이 간절한 사람은 저예요. 어머님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힘들다고요. 너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이젠 아주 맘먹겠다 이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임신하려면 어머님이랑 당분간 안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건강을 되찾는다고요. 나더러 꺼져달라 이거지? 귀하신 며느님께서 아주 나한테 영영 꺼져달라고 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남편이 나서서 처음으로 중재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인생이 완전히 꼬였다고 생각될 만큼 엉망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지, 업무도 잘 안 풀리지, 일도 가정도 전부 애매한 상황에 심지어 승진까지 밀리니까 심신이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저를 보호하기 위해 비장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을 당분간 차단하기로 한 것이죠. 그거 하나 했는데 정말이지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고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임신이 돼야 하는데 임신을 하려면 일단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남편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려면 딱 하나, 시어머니의 간섭이 당분간 중지돼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시절 이야기도 하며 단둘이 식사도 하면서 좋은 것들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정하고 난임병원에 예약도 했죠. 저희 둘 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노력해보자 약속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로 했네요. 검사를 하고 난 후 검진 결과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됐죠. 바로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태껏 노력했던 것들은 전부 헛수고였던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어머니에게 험한 소리를 들으며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애초에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되니 허무함을 넘어 경멸스럽더라고요. 이 결혼의 의미는 뭐였을까? 내가 이 인간과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 어쩌면 이 인간에게는 같이 빚을 갚아주는 한 명의 호구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됐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밥도 차려 놓더라고요. 이미 정이 떨어진 마당에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눈치가 없던 그 인간은 저에게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안 그래? 요즘 딩크 부부 많잖아. 취미 활동하면서 재미나게 사는 것도 좋지. 하며 설득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딩크적으로 사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을 열렬히 사랑했을 때의 일이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착취만 당하는 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는 나랑 왜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나랑 왜 사냐고. 편하니까. 잘 맞춰주니까. 여보같이 착한 사람 없으니까. 착하다는 말이 그땐 너무 싫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이 아니라 착한 모습만 딱 좋아해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떠올랐네요. 그 원인이 아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날짜를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저에겐 강렬한 일이었어요. 평일 아침, 그날따라 일이 무척이나 바빴어요. 상사에게 깨지고 나서 정신없이 일을 해치우고 있던 그때 어디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에 난입했더라고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헛것을 본 게 아닐까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속사포 같은 공격이 시작됐네요. 너 왜 내 연락 안 받니? 내가 아주 우스워 보여? 연락만 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나는 여기 못 찾아올 줄 알았지? 그래서 뻔뻔하게 연락 피한 거야? 어머님, 여긴 어떻게... 네가 날 무시하니까 나도 널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 다니는 게 벼슬이지 아주? 네가 하던 내 연락 안 받고 가족 무서운 걸 모르니까 나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여기 인사 담당자 누구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진짜 이러지 마세요. 왜긴 왜야? 우리 며느리 대신해서 사직서 내려고 그러지. 네가 하도 내 말을 안 듣고 회사 핑계 대길래 내가 대신 퇴사시켜주려고 그런다. 왜? 불만이야?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네가 할 말 있어?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을 뽑으라면 저는 단언코 그날을 뽑을 것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파티션에 꽂힌 부서 이름을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인사팀 직원분께 그쪽이 인사 담당자예요? 하며 묻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났지만 일단은 말려야 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손목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러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애나 낳지 어디서 여자가 돈을 벌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기어코 며느리를 망신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이게 어머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됐어요?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쳤어요. 사무실은 일순간 조용해졌죠. 이젠 다 끝났다 싶어서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사직서를 뺏어 들고 제가 인사 담당자에게 가서 건넸네요. 저 퇴사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차피 승진도 안 시켜주고 차별하는 회사 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참에 망신당한 김에 다 관둬버리지 뭐 싶어서 그대로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시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여태 안 관뒀대? 아주 속이 후련하구만.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뭐? 안 들리세요? 이혼한다고요. 남의 일터에 와서 난동 부리셨으면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이제 남편 안 사랑해요. 더 이상 같이 살 필요 없으니까 이혼할게요. 네가 기어코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혼한다고 하면 내가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어? 웃기고 있네. 이혼? 그래 너 말 잘했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못돼 처먹은 며느리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빨리 해. 나도 빨리 다른 며느리 얻어서 손주 봐야 하니까 당장 내일 이혼해. 네 그럴게요. 깔끔하게 헤어질게요. 이혼해봐야 네 손해지 뭐. 여자가 직장도 관두고 이혼까지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인생 그대로 망하는 거야. 네, 제 인생 제가 망하는 거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며느리 들이셔도 손주는 못 보실 거예요. 어머님 아들 씨가 말랐대요. 그 어떤 여자가 와도 임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대요. 애초부터 손주는 꿈도 꾸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얘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어째? 저도 아이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어머님 아들 반품할 테니까 잘 고쳐서 재활용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마 아무리 고쳐봐도 쓸모는 없을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사살 받고 왔거든요. 그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충격을 받은 듯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마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잘난 아들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한 번에 납득할 뿐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할 말을 끝냈으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에게 이미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일찍 들어왔네. 오늘 바빠서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할 말 있으니까 일단 앉아. 일단 밥부터 먹자.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요린 내가 할게. 할 말 있다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꼭 지금 해야 돼? 그래, 중요한 말이니까 들어. 분위기 보아하니 이미 어머님한테 얘기 들은 모양인데, 그래, 나 이혼 결심했어. 이제 너랑 갈라설 거야.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버리면 어떡해. 내 입장도 있는 거잖아. 이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였어? 우리 서로 합의를 먼저 했어야지. 그걸 먼저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알아 누우셨어. 응급실 실려가게 생겼다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 그건 아들인 네가 걱정할 일이고, 이제 나는 남이잖아. 네 엄마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까 가족이지. 찍을 예정이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지? 이혼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했고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 입장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내가 그 구실을 못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희박할 뿐이지.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기적이고 뭐고 그건 다음 와이프랑 상의할 문제고, 난 어쨌든 이혼 결정했고 바꿀 생각 없어. 어쨌든 헤어질 사이니까 정확히 마무리 짓는 게 좋겠지? 여태껏 수입이 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생활비 내가 일방적으로 냈지? 그거 정확하게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네가 결혼 전에 진 빚 같이 갚고 있었지? 그것도 다시 토해내야 할 거야.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얄짤없이 다 청구할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 정말 허무하다.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마무리 짓는 사이야? 그렇게 얕은 사이였어? 그러게, 정말 허무하더라. 우리가 쌓은 추억들, 행복했던 기억들보다 너 대신 돈만 벌어다 준 기억이 더 크더라고. 이제 호구 생활 청산하려고. 너희 어머니는 알고 계시니? 내 수입이 너의 몇 배는 많다는 거. 보아하니 모르는 눈치던데? 그러니까 며느리 일터에 와서 난동을 부리지. 난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랑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태껏 게으름 피웠던 거 반성할게. 나 편하자고 여보를 힘들게 하는 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알아? 아는데도 그랬단 말이야? 더더욱 용서 못하겠네. 모르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알고 그러는 게 더 나빠. 내가 어머님한테 시달릴 동안 넌 뭐 했어? 피하기만 하고 무시하기만 했지. 원인이 너한테 있는데도 온갖 순환은 내가 다 감당해야 했어. 그래놓고 빚은 같이 갚아줘. 생활비는 대신 내줘. 인생 책임져줘. 전세금도 다 내줘.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결혼 준비하면서 네가 나서서 한 게 단 하나라도 있긴 해? 이런 무쓸모인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기가 막히고 황당하네. 여태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혼도 내가 알아서 할게. 집안일도 다 내가 알아서 해왔잖아. 마무리도 알아서 잘 해놓을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인간, 일단 내쫓고 집을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행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때와는 다르게 약간 기가 죽은 느낌으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기 진짜로 이혼할 건 아니지? 왜요? 아들 이혼남 만들긴 싫으신가 보죠? 회사는 안 간 거야? 너 벌이도 괜찮았다며. 우리 아들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며. 그런 직장을 진짜로 관두기로 한 거야? 어떤 분께서 난입해서 망신 주신 덕분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요. 그건 내가 흥분하는 바람에. 너도 알잖니, 내 성격 불같은 거. 그래서 저더러 불같은 성격 평생 이해해달라고요?
제가 왜요? 딸도 아닌데? 말 예쁘게 좀 해. 나도 지금 곱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우리 서로 노력을 해야지. 노력요? 어머님 입에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정말 웃기네요.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미련이 남으세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사람 인생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 생각 굴뚝 같을 수 있지. 하지만 참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나중에 늙어서 혼자 외롭게 살 거 아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신랑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 너 말고 누가 걷어주겠니? 허구한 날 사업하겠다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돈이나 꾸러다니는 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 표현은 안 했지만 너한테 참 고마웠어. 네가 그래도 나한테 예쁨 받으려고 참 많이 애썼잖니. 속으로 다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도 너 만나고 정신 많이 차렸어. 철이 들더라. 이젠 그 기억들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죠.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전 이미 마음 정리했으니까 더 이상 설득해도 소용없으세요. 헤어질 때 여태껏 돈 들어간 거 싹 다 내놓으라고 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니? 뭐 그깟 검사 결과 때문이야? 그거 요즘에 기술 좋아서 의술로 다 임신할 수 있대. 주변에 들어보니까 무정자증도 다 임신하고 애 낳고 잘 살더만. 이제 내가 임신하라고 잔소리 안 할게. 됐지? 충분히 기다리고 이해하마. 아들한테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충분히 기다리고 이해하시겠다고요? 너무 속 보이는데요? 어머님, 여태껏 저 임신 안 된다고 얼마나 무시하셨는지 잊으셨어요? 제가 단지 그 사람 그 문제 때문에 이혼 결심한 걸로 보이세요? 저는 이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를 단 하나도 못 찾겠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나마 억지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는데 마지막 끈을 끊어버린 건 어머님이었고요. 네가 우리 아들보다 잘나서 그게 싫어서 그랬다. 됐니? 여자가 남편 무시하고 돈 번다고 유세 떠니까 나도 모르게 미웠어.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봐라. 내 마음 100번 이해하지. 내 인생에 남는 건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그거 하나 빼면 내세울 게 뭐가 있겠니? 겉으로라도 있는 척 강한 척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게 습관돼서 그렇다. 그런 내 행동이 너한테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잘 조율하고 협의하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을 주마. 당장 생각을 바꾸라는 말은 나도 못하겠으니까 일단 생각만 좀 해보자고. 무리한 부탁도 아니잖아.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니?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이혼하고 돌아가면 그거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거야. 딸 시집 보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통의 시작인 거라고. 너 효녀라면서 친정 부모한테 그렇게 극진하다며? 그런 효녀가 이혼해서 부모 속을 썩게 만들어야겠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혼이 손해인 건 맞잖아. 아무리 요즘 절반이 이혼을 한다지만 사회 인식은 이혼하면 끝장인 인생이야. 너 스스로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 나도 우리 아들 귀하듯 너희 부모도 딸이 귀할 거다. 부디 딸이 무탈하게 결혼 생활하도록 빌고 또 비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니까 섣불리 이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좀 가져, 응? 이 와중에도 저와 그 어떤 진심도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사회적 인식, 남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시네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어머님 성향 제가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올 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였더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한때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상처받고 공포에 떨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그저 우스워요. 그땐 참 어렵구나 싶네요. 저희 부모님의 속사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써주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신다면 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죠.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강압과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진정한 부모라고 전 생각해요. 아무튼 앞으로는 뵙지 않는 걸로 해요. 서로 더 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저의 냉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땐 이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웬만하면 웃고 넘기고 좋게 좋게 받아들이는 성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성격이 이렇게 차가워졌네요. 환경의 영향이었겠죠. 설득을 하러 오셨지만 저의 완강한 태도에 실패한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저를 붙잡다가 결국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여태껏 못했을까? 왜 저분을 극도로 무서워했을까? 지나온 세월 동안의 일들이 아주 옛날 일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감회가 참 새로웠네요. 그 후로 저는 백수인 신분으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일도 잃고 사랑도 잃고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 버티고 또 버텼어요. 남들은 저더러 무모하고 대책 없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땐 저 스스로가 앞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제 인생 모든 것들이 망했는데 왜 그리 희망이 생겼을까요?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무릎까지 꿇던 남편은 그 후로 뻔뻔함으로 무장하기로 결심했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한 건 단 하나도 없고 돌려줄 것도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정리한 엑셀 파일을 꺼내서 보여주며 요목조목 따졌더니 그제야 또 꼬리를 내리며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이렇게 허술한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했던 제 잘못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건데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럴 거면 속물처럼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질 걸 그랬나 봅니다. 그랬으면 남는 거라도 있었겠죠. 이혼 과정을 마무리 짓고 깨달은 건 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사람일 줄 몰랐고 시어머니 또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일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제 나이가 그리 늦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빠른 편에 속했어요. 시댁에 있을 때는 노사네 어쩌고 저쩌고 세상 노안은 다 짊어진 사람처럼 취급을 하니까 한없이 위축됐었는데 이혼을 하니까 오히려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더라고요. 애초부터 나이로 인생에 제한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과 더 이상 접점이란 게 없으니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인간이 가끔씩 연락해서 뭐하고 사냐, 한번 밥이나 먹자, 남자친구 생겼냐, 꼬치꼬치 묻곤 했지만 그마저도 답장을 하지 않으니 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술을 마셨는지 만취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 사람들한테 소문내면 안 돼 진짜로?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느니 뭐라느니 그딴 소문 나잖아? 그거 진짜 명예훼손이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인생 꼬이게 생겼는데 소문까지 나면 진짜로 폭삭 망하거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믿는다 진짜. 언급도 하고 싶지 않아서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본인이 찔려서 제 발을 저리더라고요. 하긴 그토록 대를 잇는 걸 목숨처럼 여기는 집안인데 아들놈이 대를 잇지 못하게 생겼으니 그 타격이 얼마나 클까요?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살았어요. 싹 비우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점점 채워지더라고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어 인정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몇 해가 지난 후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혼이 제 인생을 구원한 셈이었어요.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연봉도 전 직장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저의 표면적인 모습보다 가치를 알아봐주는 회사를 만난 것이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땐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시작하기가 너무 망설여지더라고요. 이혼녀가 되고 나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섭고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의 과거를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어쩌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람의 부모님 또한 저의 과거를 이해해 주셨고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아봤기 때문에 뭉클했네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혼을 하면서 너무 지긋지긋했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 지난 아픔은 다 잊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싶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렸어요. 재혼을 하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고 출산 후 다음 해에 또 임신을 하게 되어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됐네요. 그때는 그토록 힘들고 험난했던 임신과 출산이 재혼 후에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제 신분이 엄마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험난했던 세월을 한 방에 보상받는 기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남편이 전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자상해서 예전엔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부부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전엔 저 혼자만 발버둥 쳤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힘들었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저의 모습을 전부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저의 진면목을 알아주는 직장을 만나는 것. 저는 운이 좋게도 그 두 개를 모두 이뤘어요. 저는 현재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아이 둘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관두고 육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편이었기 때문에 일을 놓기가 싫더라고요. 이 모든 건 남편이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나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나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재혼을 했던 날 어떻게 알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재차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냐고 묻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은 못 해주겠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사랑했던 세월이 얼만데 그걸 그렇게 쉽게 잊고 재혼할 줄은 몰랐네. 그 정도로 내가 너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겠지. 난 솔직히 우리가 다시 잘 될 수 있을 거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거든. 정말 그 사람 사랑하니?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까지 한 거야? 언젠 나밖에 없다며. 인생의 마지막 사랑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며. 그 말은 그럼 다 거짓이었던 거야? 나만 진심이었던 거지? 내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그놈 혹시 결혼 생활 중에 만난 건 아니지? 양다리는 아닌 거지? 나도 알아 너 바람 피울 사람 못 된다는 거. 하지만 너무 시기가 이르잖아.
어떻게 사람을 단시간에 파악해버리고 결혼을 결심할 수가 있어? 재혼이면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 말 듣고 있어? 우리 이혼한 지 5년이야. 이만하면 충분히 유예기간 가진 거 아닌가? 네가 혼자 살고 있다고 나도 외롭게 혼자 살아야 돼?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때마침 연락 잘했네. 우리 아직 계산할 게 남지 않았어? 그거 관련해서 전화할 땐 받지도 않더니 재혼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네? 계산할 거? 아, 그래, 그렇지. 야, 그건 내가 나중에 차차 정리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내가 바빠서 말이야. 어쨌든 새 출발하게 됐으니 잘 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던 거야. 다른 의도는 없었어. 재혼 소식 들으니까 우리의 찬란했던 추억들이 생각나더라고. 아무튼 잘 살아. 돈 얘기를 꺼내니까 다시 불이 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전남편을 보며 참 어이가 없었네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인간에게 미련이 단 한 톨도 남지 않았는데 그쪽은 반대인 것 같아서요.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거 없는 인간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태껏 혼자 지내는 걸로 알아요. 손주가 우선이었던 시어머니도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겠어요.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네요. 평생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은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두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제 식성과 성향을 닮아가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유전자의 신비를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그 자체입니다. 며느리 힘들다고 저희 집에 방문도 안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오죽하면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억지로 끌고 저희 집에 오겠어요? 얼마 전엔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렸더니 눈시울까지 붉어지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볼 생각이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한 단계씩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비록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성장시킨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의 인생 극복기라고 제 사연의 제목을 붙이고 싶네요.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인생 돌아보니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각자 인생에서는 적당한 시련과 적당한 행운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그걸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했나요? 남편 놈을 반품했던 사연을 쓴다는 게 구구절절 제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고 말았네요.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